안녕하세요. 아시아이상인입니다. 구독자님의 고민을 들으니 막막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적 여유와 아버님의 경험을 활용한다면 차근차근 목표를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구독자님의 상황을 바탕으로 시골집 수리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 구입하신 집은 100년 정도 되었고 대지가 약 250평이고 본체는 30평, 별차에는 15평, 창고는 10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별차에는 그나마 최근에 지어진 것 같고 본체는 아궁이 집에서 현대식으로 변경되면서 덧방이 되어진 듯 보였습니다. 먼저 연습장과 볼펜을 준비하세요. 이제부터 모든 걸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두세 번씩 하게 됩니다. 특히 치수를 정확히 측정하여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와 외부의 치수를 측정하고 마당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놓으세요. 벽 두께, 창문과 문 위치, 층고 등의 세부 사항을 꼼꼼히 기록하십시오. 철거 후에는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철거 후 다시 측량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아이디어와 참고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핀터레스트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참고하여 자신만의 스타일과 방향을 설정해 보세요. 셀프 리모델링에서는 정확한 디자인이 철거 이전에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거 후 집 상태에 따라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면 됩니다. 오래된 집은 철거 후 드러나는 상태가 생각과 다를 수 있으니 유연한 자세로 접근하세요. 철거는 리모델링 과정의 시작점입니다. 철거는 과감하되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철거하면 공사 중에 철거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므로 처음부터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결정하고 진행하세요. 그래도 추가 철거를 하는 경우가 구옥에서는 다반사입니다. 철거 시 유의할 점은 공사비와 관련이 깊다는 것입니다. 뜯는 만큼 공사비가 증가합니다. 천장을 철거하면 목공사를 해야 하고 전기 배선을 뜯으면 새로 공사를 해야 하는 등 철거 범위가 공사 범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사비를 줄이고 싶다라면 최대한 필요한 부분만 철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1000만원 이하로 시골집 리모델링을 완성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필수적인 공사를 생략하거나 최소한의 메이크업만 한 경우입니다. 구독자님은 실거주 목적이므로 꼼꼼한 작업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철거를 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지붕 상태를 점검하여 누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천장을 철거하면 물자국이나 기타 문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관은 물을 흘려보내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하수구나 배수로 상태도 점검하세요. 저는 도로에 있는 하수구 맨홀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편입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전기배선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점검하거나 교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래된 집은 전기 사용량이 많은 현대 가전제품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교체를 추천합니다. 철거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공사를 해야 하는지 살짝 집어보고 예산에 공사를 맞추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관 공사를 진행합니다. 물이 새는 부분이 없는지 배수가 원활히 되는지를 확인하며 필요하다면 교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1층 단독이기에 배관 누수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막힘이 없는 정도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전기 공사를 진행합니다. 오래된 배선은 현대식으로 교체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특히 요즘 사용되는 가전제품은 전기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이를 견딜 수 있도록 배선을 새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목공사와 단열 작업을 합니다. 천장과 벽을 보강하고 단열재를 추가하여 겨울철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단열 작업은 주거 쾌적성과 에너지 효율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 공정입니다. 단열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단열 공사에 100만 원을 쓸지 아니면 난방비로 매년에 100만 원을 쓸지 고민하시면 됩니다. 창호도 단열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공사를 진행하면서 내벽과 바닥 마감을 시작합니다. 도배와 페인트 칠로 내부를 새롭게 단장하고 마루나 장판을 교체하여 깔끔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외에 보일러 공사, 욕실 공사, 주방 공사, 도어 시공, 조명 공사, 가구 설치, 외벽 공사 등등 해야 할 공사가 많지만 일부만 확인해 보았습니다. 구독자님의 예산은 3천만 원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사 항목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부 작업은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확인하세요. 턴키 공사보다는 개별 공사별로 견적을 받아야 비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견적은 받다 보면 미처 몰랐던 해야 할 공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각 항목별로 최소 두세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 데이터를 비교하고 맡기는 것이 더 경제적인 공사를 찾아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어떤 작업을 직접 하고 어떤 작업을 맡길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꾸준한 진행이 중요합니다. 되도록 일은 느슨하게 하지 마세요. 힘들 정도로 몰아붙여서 하는 편이 좋습니다. 턴키로 맡기는 공사가 아니라 일부를 셀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늘어지기 시작하면 공사 기간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중간에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골집 수리를 몇 년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몰아붙이세요. 셀프 리모델링은 본인이 아니면 끝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막막한 시작이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어느새 완성된 집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실 겁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